어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전북에서도 건물에 금이 가고 300건이 넘는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북도도 비상 상황을 유지하는 등 지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반대하는 토론회에 강원도민들이 참석해 카지노의 폐해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예정대로 올해 안에 카지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쌀값 폭락의 대책으로 잇따라 가공산업 육성을 내놓았습니다. 취재 결과 도내 쌀 생산량 가운데 가공산업에 소비되는 양은 2%도 되지 않아 쌀 가공산업 육성이 말잔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NS와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남녀들이 김제와 진안에서 잇따라 동반 자살을 시도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5명 모두 20대와 30대의 젊은이로 밝혀졌습니다. 익산시가 폐석산 불법 매립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매립 폐기물의 성상과 매립지 내부의 오염을 파악할 예정이어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주민들이 조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북에서도 피해와 흔들림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비상 상황을 유지하면서 여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벽면에 실금이 갔습니다. 경주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일어난 뒤 발생한 일입니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강한 흔들림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벗기서 들어가니까 할머니 내 몸뚱이가 흔들거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 게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지진이 발생할 당시 전북 119 상황실에는 또다시 지진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흔들림과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312건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여진에 대비해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13개 기동반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2단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후 발생하는 여진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해 조사와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한 2차례 큰 지진으로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1명이 다치고 주택 3동과 상수도 배관 1곳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얼마나 강하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반대하는 토론회에 강원도민들이 참석해 카지노의 폐해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예정대로 올해 안에 카지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정선읍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의 김진용 사무처장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반대 토론회에 나와 카지노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강원랜드 등장 이후 6천 명의 고용 창출과 1조 6천억 원의 지방재정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도박 중독 때문에 강원도 정선읍의 전당포만 45곳으로 늘었고 마사지샵 같은 유해시설 증가로 정주 환경이 나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지역에 2조 원을 썼다고 하지만 주로 강원랜드 단지 내 개발이라 주민들이 개발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과 없이 이제 카지노 출입을 하시다 보니 대부분의 재산들을 탕진하시게 됐고 카지노를 이제 다니면서 연명하는 소위 말하는 카지노 노숙자들이 저희 중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외국 카지노로 국부 유출이 심각한데도 사회적 합의 없이 카지노를 추진하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익은 그 투기 자본의 카지노 자본의 사유화되고 그다음에 폐해는 사회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관영 의원은 그러나 새만금 개발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연말쯤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설득해서 올 정기국회 안에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단체는 조만간 국회에서 카지노 반대 토론회를 또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카지노를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다른 혁신도시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0.7%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7번째로 낮았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35.1%였고 대구 27.3%, 경북이 18.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석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역 편중 인사를 따졌습니다. 조배석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117명의 전 현직 장관과 차관 가운데 전북 출신은 4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전북 출신의 현직 인사는 단 1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역의 인재를 골고루 쓰는 탕평 인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처럼 쌀 생산량이 넘칠 때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가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해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도내 쌀 생산량 가운데 가공산업에 소비된 양은 2%도 되지 않아 허울뿐인 말잔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김제의 한 영농조합. 이 업체의 냉동밥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파른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만 250억, 올해는 350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쓰는 쌀은 전량, 김제 등 전북산. 작년에는 한 3천 톤을 소비하였습니다. 또 올해는 이제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북 지역에서 4천 톤을 생산 소비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쌀 가공업체가 대단히 드물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가공용으로 소비된 쌀은 3만 8천 톤. 품목별로는 주정용이 2만 7천 톤으로 70%가량을 차지하고 밥류 4,600톤, 떡류 2,500톤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내산 쌀은 30% 정도여서 실제 소비량은 1만 2천 톤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쌀이 70만 톤가량이었으니까 가공식품에 쓰인 쌀은 불과 2%에도 미치지 못한 셈입니다. 업체들의 영세성도 심각합니다. 167개의 도내 쌀 가공업체 가운데 70%가량이 연매출 3억 원 미만이어서 자체적인 홍보나 유통망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원책도 해마다 대여섯 개 업체에 노후시설 교체비로 1억씩을 지원해 주는 것 정도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비단 이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쌀 산업 전체가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쌀 가공산업 육성은 틈새 시장을 개발해서 넘치는 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말과 달리 현실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 전 원산지 단속에서 적발된 53개 위반 업소 가운데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쓴 업소가 16군데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류 10건, 쇠고기 8건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2개 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에게는 과태료 13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한우 고기를 판매한 정육점과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정육점 12곳과 식당 13곳 등 25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습니다. 적발 내역을 보면 원산지 등 표시사항 미표시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내역서 미작성이 5건, 유통기한 경과가 3건, 위생기준 위반이 1건 등이었습니다. 익산시가 폐석산 불법 매립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주민들은 전수조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암물질인 비소 등 지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된 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 맹독성 폐기물에 지하수와 인근 토양 오염 등 우려가 커지면서 전수조사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씨앗을 먹고 있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익산시는 이곳과 인근의 폐석산 3곳에 대해 먼저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조사기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문조사기관은 폐석산의 매립 폐기물 성상 파악과 침출수 조사를 통해 매립지 내부 오염 현황을 파악합니다. 또 인근 토양과 지하수 조사로 주변 지역 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전수조사에 6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조사 결과는 내년 4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는 1차 전수조사가 끝나면 나머지 폐석산 13곳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합니다. 익산시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던 폐석산 인근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저희한테 영향이 오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주민들도 거기 대처를 하고 시도 대처를 하고 불안감도 해소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폐석산 전수조사를 계기로 오염 실태가 낱낱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전북의 어린이집 교사 1,500명이 체불 임금이 계속되면 다음 달부터 집단 결근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치 처우 개선비 180만 원씩을 받지 못해 200명이 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장을 떠났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김승환 교육감은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달부터 집단 결근 투쟁에 나서기로 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책을 촉구하며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논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으로 올해 RPC 수매가가 지난해보다 30%나 폭락했다며 익산과 순창에서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보장과 추곡 수매제 부활, 해외 원조를 포함한 재구매 종합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제와 진안에서 20, 30대 남녀들이 잇따라 동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SNS와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차량 틈새들이 테이프로 모두 막혔습니다. 뒷좌석에는 타다 남은 연탄과 소주병들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김제 한 야산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34살 박모 씨와 21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위치 추적에 나선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 만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그 트위터 내용 중에 차가 있고 그다음에 연탄이나 이런 것을 다 준비된 남자가 있다. 그런 사람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게 있거든요. 진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진안군 용담호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32살 김모 씨 등 남녀 3명이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김 씨는 숨졌고 31살 이모 씨 등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예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난 것으로 봐서는 요즘 많이 가는 자살 사이트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경찰은 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청소 대행업체를 2곳 줄이고 연말까지 공개 경쟁을 통해 전면 재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민간 청소 대행업체를 14곳에서 12곳으로 줄이는 대신 직접 고용하고 있는 미화원의 청소구역 조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 업체가 길게는 35년까지 청소 대행을 맡으면서 불거진 특혜 시비 등을 없애기 위해 연말까지 공개 경쟁을 통해 대행업체를 모두 다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과와 배 등 과일도 폭염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폭염 특약 대상에 과일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전북에서는 유례 없는 폭염으로 사과와 배 등 과일에서 햇빛 대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전주방송과 함께하는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 제6기 입학식이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는 문화예술계의 저명한 인사들의 강의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제6기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는 소설가 조정래, 성악가 고성현, 피아니스트 임동창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축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가축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시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사 7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환경청은 축사 주변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만주군 삼례읍의 한 중학교 앞에서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 27살 A씨와 21살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 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직원이 계약업체 사장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45살 최모 행정관이 지난 2014년 경찰서 설비 유지보수업체 사장에게 수십만 원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식비 명목으로 85만 원을 빌린 뒤 경찰서 비품 구입비로 절반가량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행정관을 조사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입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특정 예비 후보를 소개하고 음식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임실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정당협의회 원례회 자리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특정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 50여 명에게 8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은 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 일부 산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